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과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 세션 발표를 맡은 메타네티 플랫폼의 우경철 파트장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클라우드 보안이 왜 중요한지, 그 중요성과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제품군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 프로덕트들이 향후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4 시큐리티와 접목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보안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IT 인프라 환경 전반에서 보안의 중요성이란 아마 모든 담당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온프레미스나 레거시 시스템에 이어서 클라우드가 굉장히 빠르게 확장됨에 따라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다고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존의 온프레미스를 보호하던 방법들과는 조금 상이한 그런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력, 또 인력,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통제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없이는 실질적인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어, 위협을 대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안 사고의 지속적인 증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전체 공격 표면의 80% 이상 차지하는 클라우드라는 발표 결과 또한 있습니다. 실제 기존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넘어서 새로운 서비스들은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에 온보딩 될 텐데,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보안에 너무 위협하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러한 수많은 클라우드 보안 위협으로부터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레이어에 대한 지식, 그리고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약점이나 이런 취약성들을 잘 확인하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어,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통적인 보안에 대한 영역으로 웹방화벽이나 방화벽 IPS 같은 경계 보안 영역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넘어서 클라우드 보안 운영단에서는 공격 이벤트에 대한 가시성 아니면 보안 위협을 자동으로 대응하는 부분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보안 솔루션들의 유무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런 클라우드 설정 구성 부분에서의 취약점을 탐지하기 위한 CSPM 기능도 클라우드 특화된 그런 부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민첩하고 빠르게 리소스를 배포한다거나 변경하고 삭제하는 부분들일 텐데, 이런 리소스의 변경들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차상 식별 추적에 대한 툴, 솔루션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틀어서 클라우드 보안 기술력이라고 일단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덕트들, 제품군들과 함께하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안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엔드-투-엔드 제품군에 대한 IT 보안을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디펜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클라우드와 같은 XDR 제품군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했고요. 그리고 이 디펜더 XDR 제품군에서 떨어지는 로그와 이벤트들을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이라는 통합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탐지하고 이벤트들을 대응하는 SOA 영역까지 커버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보안 업계 분석가들 사이에서 글로벌 리더로 꼽히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2024년 버전으로 가트너에서 발표한 매직 쿼런트 자료를 보면 심 부문의 리더로 등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2022 데이터를 봐도 리더로 등재는 돼 있었지만 지금 타 플랫폼과 조금의 차이가 있었는데 거의 이제 차이가 없고 비전너블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저명한 저널인 포레스터의 결과를 봐도 보안 분석 분야의 리더로 등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최신 업데이트가 되면 조금 더 수치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기반에는 생성형 AI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의 영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군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보안 사령관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에 대한 핵심 기능과 사용 사례,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의 핵심 기능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수집 부분, 그리고 탐지하는 부분, 그리고 탐지된 보안 이벤트들을 조사하고, 그리고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이것들을 대응하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핵심 기능을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집 부분입니다. 심 플랫폼, 심 솔루션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른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타 클라우드에 배포된 리소스 또는 로그 데이터들과 얼마나 원활한 통합을 지원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인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 연결이 되는 건 좋은데 또 얼마나 간편하게 연결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연결된 이후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들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에 빌트인된 컨텐츠 허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메인 또는 산업별 이제 엔드투엔드 IT 전 환경에 걸친 그런 프로덕트들에 대한 패키지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서 패키지라 함은 실제 로그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한 모듈, 뭐 커넥터뿐만이 아니라 이 커넥터나 모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침들, 그리고 연결한 이후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쿼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쿼리 예시들, 혹은 뭐 자동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플레이북에 대한 예제들,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분석 규칙 같은 것들에 대한 예시 같은 것들을 통틀어서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컨텐츠 업에 등록된 그런 솔루션들에 대해서는 즉시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의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뭔가 플랫폼이 아니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스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더라도 그것들을 다 수집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하지만 그런 수집된 용량 대비해서 또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분명히 노하우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온프레미스나 여러 클라우드에서 모든 로그 데이터, 뭐 사용자나 디바이스, 앱, 인프라에 걸쳐서 모든 커넥터들을 연결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과 얼마나 편하게 연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수집 부분에서 로그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보안 이벤트를 적재, 적소해서 그리고 적시에 탐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분석 규칙이나 헌팅 쿼리들로 구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센티넬의 파워풀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 규칙을 만들 때도 굉장히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수집되고 관리된 이벤트들을 로그 데이터가 모아졌다면 이런 로그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해서 분석 규칙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분석 규칙을 만들 때 뭐 심각도라든지 아니면 엔터티와 같은 그런 많은 상황 그리고 동작 정보들을 녹여내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메타이티 플랫폼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데이터 분류 부분인데요. 저희는 인텔리전스 데이터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타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나 서드파티 보안 제품군들에 대한 로그 데이터들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리전스 데이터라 함은 저희 고객의 뭐 인사 DB 정보라든지 혹은 자산 인벤토리 정보 그리고 뭐 저희가
오신트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타스와 같은 그런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위협 지표들을 수집해 놓은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고객사에 인입된 특정 트래픽이 위협하진 않은지 혹은 위험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런 타겟이 저희 자산 중요도에 따라서 뭔가 즉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인텔리전스 데이터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프로덕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제품군들에 대한 노하우나 이해도 없이는 실질적인 보안 운영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들에 대한 로그 데이터는 어떤 테이블에 쌓이는지 그리고 그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을 참고해야 분석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하게도 애저를 메인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온프레미스 환경 그리고 애저를 도입했는데 또 다른 클라우드의 환경에 좀 서비스를 확장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클라우드에 내재되어 있는 로그 데이터나 이런 테이블 형식들도 저희가 이미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센티넬을 활용해서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한 레벨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AWS 위주의 좀 테스트를 거치게 됐었는데, 뭐 클라우드 스트레이라든지 가드듀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 이벤트, 또 API 활동 같은 것들을 센티넬로 통합시켜서 뭐 애저와의 상관관계 분석이라든지 혹은 AWS의 로그 데이터를 센티넬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조사 부분인데요. 실제로 분석 규칙을 수립했을 때 뭔가 인시던트가 나타날 거고, 그러면 그 인시던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인시던트 인사이트라는 부분인 통해서 뭔가 도식화된 맵을 확인하고 이 인시던트가 과거에는 뜬 적이 없었는지 그리고 이 인시던트에 해당하는 엔터티, 뭐 디바이스나 사용자 행위 등이 뭐 과거에도 위협한 행위들을 계속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성 뭐 이런 곳에서의 편의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통해서 뭔가 유의미한 정탐, 실제 위협이 탐지돼서 위험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절차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대응 부분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위험이 발견되면 플레이북을 통해서 자동으로 교정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무의미한 오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많을 경우에도 그런 경고들을 억제하는 데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인시던트들에 대한 알림 자동화를 뭐 슬랙이나 팀즈, 이메일 같은 특정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해서 알림을 받아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인시던트 대응 자동화 쪽은 뭐 API를 활용해가지고 예전에 NSG에 블랙리스트 IP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애저의 파이어월이라든지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과 싱크를 맺어서 그런 티켓 처리 같은 것들도 동기화를 시킬 수도 있고 블랙리스트 IP를 API를 통해서 입력하게끔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수집 탐지, 조사, 대응 영역들이 녹아져 있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 활용 방안에 대한 아키텍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과 센티넬을 활용한 마이크로소프트 시큐리티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프레미스 환경부터 멀티 클라우드 환경까지 IT 인프라 전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의 스토리지라고 볼 수 있는 로그 아날리티스 워크스페이스로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그런 수집된 로그를 바탕으로 센티넬에서는 분석 규칙이나 헌팅 쿼리 기반의 보안 이벤트들을 탐지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 기능 중에 뭐 AR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뭐 교정 조치가 되기도 하고 또 워크로드 보호나 아니면은 CSPM 기능들을 통해서
조직의 보안 상태를 뭐 스코어링으로 본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규정 준수를 충족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알림을 지속적으로 받아보면서 조직의 보안성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뭔가 보안팀이 있다고 하면 위협 식별이나 분석, 대응 조치, 그로 인한 이슈 해결, 그리고 해결된 이슈에 대해서 형상 관리나 또 지속적으로 뭔가 고도화를 하기 위한 기술 협의 등을 뭐 다른 보안 벤더라든지 파트너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텐데요. 저희 이번 주제인 생성형 AI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와 통합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떤 플로우로 좀 변화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와의 결합이 된다면 모든 보안 위협에 대해서 대응 가능한 통합 보안 환경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 테스트를 통하면서 이런 프로세스가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센티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XDR에서 보안 위협이 식별되면 그런 해결 방안을 보안 담당자가 직접 했었다면 이런 것들을 코파일럿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해서 보안 위협 해결을 뭐 코파일럿을 통한 로직 앱을 디자인한다든지 아니면 자동화 조치를 해서 뭐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애저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군들과 통합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맨 앞장에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중요성 부분에서 나타났던 그런 기존의 경계 보안 외에 차세대 클라우드 보안 운영에서 필요한 리소스들, 솔루션들을 간단하게 조금 명시해 봤습니다. 모든 솔루션 서비스들을 다 담을 수는 없어서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금 가지고 왔고요. 실제 기존의 레가시 뭐 경계 보안 수준의 그런 IPS 방화벽, 웹 방화벽을 넘어서 차세대 클라우드 보안 운영을 위해서는 실제 애저 테넌트에서 발생하는 그런 API 활동과 같은 애저 활동 로그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당연히 서드 파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워크로드를 보호한다거나 보안 태세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디펜더 포 클라우드 같은 CSPM, CWPP 같은 솔루션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과의 통합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리소스의 변경 추적 관리는 애저 활동 로그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리소스 그래프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KQL 쿼리 기반의 리소스를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쿼리문을 생성해서 뭐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9시 이후에 생긴 EC2 아니 VM을 찾아줘. 그리고 그 VM의 볼륨이 굉장히 큰 것들을 찾아줘. 이런 상세한 쿼리들을 기반으로 리소스의 변경 그리고 생성 추적을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관리 또한 KQL 기반의 리소스 그래프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시보드 부분에서도 워크북이나 아니면은 애저에 빌트인된 대시보드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서드파티 침이나 뭐 센티넬을 사용하는 것도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로직앱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빌트인된 서비스를 사용해서 자동화 기법들을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구성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건 알지만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현실인데요. 이런 것들이 또 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와 함께 한다면 저희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비교적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시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파일럿이 기능적인 부분에서 뒤에 세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 보안 서비스 그리고 애저의 서비스들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류나 뭐 탐지 부분도 있겠지만 그 탐지를 위한 분석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저희 메타이트 플랫폼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나리오의 일부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들도 코파일럿을 통해서는 좀 더 간편하고 좀 더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석 시나리오의 일부를 조금 수정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여기 장표에서는 뭐 파이어월이나 뭐 아이패스 웹방화벽 그리고 윈도우즈 로그 같은 그런 기존 레가시나 아니면은 알려진 그런 서드 파티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뭐 대분류 그리고 침해 구분, 원투 그리고 심각도나 분석 규칙과 설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대한 분석 시나리오가 또 필요할 텐데요. 다음 장은 저희 애저 네이티브 관련된 분석 시나리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애저 AD라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엔트라 아이디죠. 엔트라 아이디에 대한 뭐 분석 시나리오들, 또 애저 활동 로그에 대한 분석 시나리오들, 그리고 뭐 AKS나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 같은 애저 네이티브 보안 서비스, 뭐 애저 네이티브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분석 규칙도 저희가 생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상관관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쿼리를 직접적으로 짜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